안녕하세요. DB성형외과 디테일러 국동비 원장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눈밑지방 재배치인데요. 그 용어가 많이 알려져서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신 용어긴 한데요. 아직도 이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본인이 이제 이 수술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수술은 사실 전 국민에게 필요한 수술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시기의 문제지, 보통 이제 30대 시작해서 빠른 분들은 20대 하기도 하지만 30, 40대 주로 많이 하게 되고, 늦게 하시는 분들은 50, 60대 하기도 하고, 이걸 만약에 안 하게 되면 이제 더 나이 들어서 이제 50대 이상이 됐을 때 피부가 많이 늘어나 버리면 이제 하안검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방지하고자 한다면 전 국민에게 필요한 수술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아직 모르시는 분들, 또 그리고 많이 제가 상담 때 하시는 질문들을 모아서 총정리를 해봤으니까요. 이것에 대해서 Q&A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게 또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가장 기초적인 질문이죠. 눈밑지방 재배치가 도대체 뭐냐, 어디로 열고 들어가는 거냐 라는 건데요. 눈밑지방 재배치는 제 얼굴의 사진을 이제 확대해서 눈밑지방이 도대체 무엇을 해결하는 수술인지 보여드릴 거고, 눈밑지방 재배치를 이제 길게 표현하면 경결막 눈밑지방 재배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밖을 째지 않고 결막을 통해서 지방 재배치를 한다. 그래서 결막은 눈 아래쪽을 뒤집어서 눈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수술할 때만 잠깐 뒤집어서 수술을 하고, 거기를 한 바늘 정도 꾸며놓고 녹는실로 꾸미고 두게 되면 밖에서는 이제 전혀 티가 나지 않는 그런 수술이 되겠죠. 제 얼굴 사진인데요. 저도 이제 눈밑지방 재배치를 했기 때문에 수술 전 사진인데, 이 파란 선 위가 애교살이고 이 초록색으로 써놓은 안화지방, 이게 바로 이제 눈밑지방이 있는 부위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눈물고랑이라 그래서 이렇게 뼈에 달라붙어 있는 약간 꺼져 있는 부위가 있죠. 이 초록색 안화지방을 이 고랑 밑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바로 눈밑지방 재배치예요. 지방을 밑으로 이동시킨다, 그래서 재배치를 한다 라고 해서 눈밑지방 재배치라고들 표현을 하는 거죠. 수술 전후를 보여드린다면 제 사진인데, 수술 전에 이렇게 눈 밑에가 울룩불룩 했다면 수술 후에는 이렇게 매끈해지는 이런 수술인 거예요. 그래서 한 40대 이전에, 저는 30대 후반에 받았는데 그때쯤에 이제 하게 되면 이렇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죠. 다음 질문인데요. 눈밑이 꺼진 사람이 하는 건가요? 불룩한 사람이 하는 건가요? 헷갈리죠. 꺼진 것과 불룩한 건 반대말인데, 어떤 사람은 꺼져서 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불룩하니까 한다 그러고, 의사들도 말이 다르고요. 이 부분도 이제 제 사진을 가지고 얘기하면, 이 초록색 안화지방이 있는 부위, 이 부위는 오른쪽에 보시면 제가 써놨죠. 눈밑이 불룩한 부위예요. 거기를 이제 처졌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불룩하니까. 밑에 보라색 눈물 고랑 있죠. 그게 이제 뼈에 딱 달라붙어 있는 부위인데, 여기는 뼈에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꺼져 보여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위가 불룩하니까 아래가 꺼져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눈밑 꺼짐 또는 눈물 고랑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사실 눈밑지방 재배치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는 거기 때문에, 불룩한 데는 내리고 꺼진 데는 채워주는 수술이기 때문에 꺼진 사람도 하는 거고 불룩한 사람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둘 다 정확히 보실 수 있는 분은 본인이 정확히 두 개 다 해결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둘 중 하나만 보이시는 분도 어찌됐든 이 수술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애교살이 사라진다거나 줄어들지는 않나요? 이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다시 제 사진을 가지고 얘기를 하자면, 애교살은 이 파란 선의 위쪽이 애교살이죠. 이거는 눈 감는 근육층이 이제 이루는 그런 구조물이 되겠는데요. 안화지방 재배치는 거기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치죠. 그 부위를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밑으로 들어가고 그 밑에 있는 안화지방을 처리하는 이 부위를 조작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애교살은 전혀 변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안화지방이 불룩할 때는 애교살이 별로 도드라져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안화지방이 다시 들어가고 나면 원래 자기의 애교살이 더 드러나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애교살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고, 아무튼 줄어들 일은 전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부 수술 직후에 이 부위가 전체적으로 부으니까 애교살이 이렇게 평평하게 보이면서 없어져 보인다는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일시적인 얘기죠. 애교살은 전혀 줄어들지 않아요. 다음, 눈밑 지방 제거와 재배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재배치할 때는 지방 제거 안 하냐,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시곤 하는데, 가장 큰 차이는 그거예요. 눈밑 지방 제거는 안화지방층까지만 들어가서 여기서 지방을 일부 빼고 끝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룩했던 부분은 해결될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두 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거예요. 그 보라색 눈물 고랑 있죠. 이 눈물 고랑이 없어지냐 안 없어지느냐, 그게 바로 눈밑지방 제거와 재배치의 차이죠. 재배치를 해야만 이 눈물 고랑 부위를 불룩했던 지방으로 채울 수가 있으니까, 이 부위가 결국엔 나중에 다시 도드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재배치를 하시는 것이 더 좋다, 지방 제거는 좀 예전 수술 방식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다음 질문, 눈밑지방 재배치하면 다크서클도 없어지나요? 이건 좀 얘기가 긴데, 다크서클도 원인이 여러 가지예요. 알러지 비염이나 부비동염 등에 의해서 이제 정맥 우려, 피 순환이 잘 안 돼서 보랏빛으로 다크서클이 있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피부에 굉장히 까맣게 착색되어 있는 그런 다크서클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섞여 있는 분도 계시는데 어쨌든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 신기하게도 이 뭐 색소를 빼거나 뭐 사실 뭐 혈액 순환을 직접적으로 개선시키거나 하는 것은 아닌데 지방 재배치를 하고 나면 특히 다 보랏빛 다크서클 있는 분들 있잖아요. 정맥 우려례가 많이 개선이 되세요. 그리고 뭐 까맣게 색소 침착이 좀 되었던 분들도 많이 옅어지시고요. 이 부분은 사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실제로는 많이 없어져서 저도 이제 다크서클 없어지냐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 다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끝나고 수술 이후에 피부과 가서 레이저 치료를 좀 하셔야 될 수 있어요 라고 설명을 드리고 수술을 하는데 실제로 수술 결과 보면은 레이저 치료가 굳이 필요 없을 만큼 개선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눈밑 지방 재배치는 몇 살쯤 해야 하나요? 이거는 사실 정해진 바는 없어요. 대부분은 30, 40대에 많이 하긴 하는데요. 20대부터 눈밑이 불룩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일찍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시작 시점은 자기 눈에 만약에 눈밑이 문제가 어떤 거슬린다, 거울을 봤을 때 자꾸 뭔가 보인다, 불룩하든 꺼져 있든 다크서클이든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일찍 할수록 결과는 더 좋아요. 그래서 놔두면 나이를 먹으면 무조건 악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눈에 거슬리면 일찍 하시는 게 좋다라고 되겠고 5, 60대의 경우에도 피부가 아주 많이 늘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하안검을 안 하고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상태에 따라서 해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20대부터 60대까지 할 수 있는 수술이 눈밑 지방 재배치가 되겠고요. 눈밑 지방 재배치 하안검 수술의 차이점이 뭔가요? 저의 기준상으로는 저는 하안검을 할 때도 눈밑 지방 재배치를 꼭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는 한마디로 피부를 째지 않고 결막 눈 안쪽으로 수술하는 것이고 하안검은 피부를 좀 늘어난 피부를 절제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는 것이에요. 제 기준에는 두 가지의 차이는 피부를 절제하느냐 안 하느냐 딱 그 차이인데 일부 이제 전문의가 아닌 병원들 또는 하안검 수술을 굉장히 싸게 수술비를 받는 그런 병원들에서는 하안검 한다고 해놓고 눈밑 지방 재배치는 생략하는 병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만 절제하고 꼬매고 끝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싼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잘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어요. 눈밑 지방 재배치는 영구적인 효과가 있는 것이냐? 맞아요. 지방을 밑으로 내려서 재배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방이랑 그 근처에 있는 연부 조직, 살들이랑 붙어요. 자기 몸속에 있는 살들은 붙게 돼 있거든요. 유착이 되는 경향이 있어요. 지방을 내려서 유착을 시키고 나면 다시 올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구적인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또 질문하시는 게 지방 재배치 하고 나면 다시 할 일 없냐? 그리고 하안검 수술도 안 해도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눈밑 지방 재배치를 제대로 하셨다면 다시 할 일은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일부 이제 병원들에서 제가 예전에 영상 제작했지만 재배치 한다고 해놓고 제거만 한다든지 눈물거랑을 해결을 안 해준다든지 이런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 재수술로 들어가 봐야만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도 피부에는 노화가 올 거예요. 우리가 피부를 수술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방 재배치를 하고 나면 피부가 이제 앞으로 늘어나는 것을 예방해 줄 수는 있지만 그래도 피부의 톤은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나이를 많이 먹으면 피부에 노화는 오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하자면 눈밑 지방 재배치를 적절한 시기에 일찍 해준다면 하안검 수술을 안 하게 되거나 아니면 더 늦게 하게 될 수 있어요. 피부가 덜 늘어나게 될 테니까. 하지만 100% 막을 수는 없다. 피부의 노화는 올 수 있으니까. 눈밑 지방 재배치 후 부작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건 제가 여기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로 지연성 출혈. 그러니까 수술할 때는 다 지혈을 하고 하죠. 피가 안 나니까 수술을 끝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나중에 빠르게는 뭐 1, 2주, 늦게는 한두 달 이후에도 출혈이 나서 오시는 분이 간혹은 계세요. 두 번째 안검내반, 경결막, 그러니까 눈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부위를 이제 레벨이 맞게 양쪽 짠 부위를 위치가 맞게 꼬매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생략하시는 병원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 결막이 이런 식으로 엇갈려서 아물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되면 눈꺼풀을 이렇게 끌고 들어가면서 눈썹도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녹는실로 한 바늘이라도 레벨이 맞게끔 가운데라도 한 바늘씩은 꼬매주고 있고요. 볼 쪽 감각 저하 있을 수 있죠. 왜냐면 이 볼 쪽을 담당하는 신경이 이 광대뼈에서 나오는데 그 부위 근처까지 수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취 주사가 거기 들어갔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술 과정에서 신경이 조금 늘어났을 수도 있고 신경을 손상시킬 일은 거의 없겠지만 굉장히 굵고 잘 보이는 신경이 거기까지 들어가지는 않으니까 그렇지만 일시적으로는 아무튼 감각이 떨어질 수 있다. 하지만 보통 6개월이 지나면서 점점 돌아오게 되죠. 드물게 염증의 가능성이 있지만 굉장히 적은 얘기고요. 그다음에 눈밑 꺼짐. 그러니까 이거는 지방을 너무 많이 제거했을 때 생기는 문제일 텐데 저도 이 부분을 잘 알기 때문에 의사들도 조심을 하죠. 특히나 재배치를 하면 불룩했던 부위를 밑으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이 아주 많지 않는 한 웬만하면 지방을 빼지 않아요. 정말 많은 경우만 빼고 남는 애들을 재배치한다. 이렇게 해서 예방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부작용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수술 이후에 눈밑이 좀 딱딱하다 뭔가 만져진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신데요. 뭐 저도 해봤으니까 알지만 그건 지방을 묶어서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그 지방 덩어리가 원래는 몰캉몰캉 좀 부드러워야 되는데 수술 직후에는 조금 딱딱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초반에 한두 달 정도까지 이렇게 만져보면
지방 덩이가 이렇게 좀 만져지는 경향이 있는데 결국엔 다 풀어지고 자기 지방이기 때문에 몰캉몰캉 부드러워지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지방 재배치할 때 미세지방 이식을 꼭 같이 하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하는 이유는 이렇게 권하는 병원들이 많기 때문인데요. 제가 이거 관련해서 아예 따로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는데 꼭 해야 되는 것은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방 재배치 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 이하, 특히나 눈물꼬랑 밑에 앞볼이 많이 꺼져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눈 위가 많이 꺼져 있는 분들 있거든요. 뭔가를 채워야만 해결될 만한 부분들, 블록해야 될 부분이 꺼져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경우에만 저는 미세지방 이식을 권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썸네일도 쓰지만 Q&A 총정리기도 하고 이것만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사실 Q&A에서 거의 모든 내용이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따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내용을 뭐 한 번에 잘 숙지가 안 되셔서 한 번 더 보신다든지 하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DB성형외과의 국동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